안녕하십니까. 2부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 개봉 이후에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탑10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서치가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서치? 네, 말을 못할 정도이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탑에 올라와 있는 게 기기객의 성형수입니다. 관객수 10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콩순이부터는 10만까지는 머무지지만 그 밑을 나와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이 이제 클라이밍으로서 작품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이전과 이후에 특별하게 작품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쪽에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국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유아 타겟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 개봉 숫자가 확 줄었죠. 예. 저는 솔직히 콩순이가 굉장히 용감한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결정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람에 더 위축이 됐을 거예요. 예, 콩순이의 스코어가 정말 저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충격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타겟대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는 더 개봉을 미뤄야겠다. 예, 그런. 언제까지 미뤄야 될까요? 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정말 전 국민의 뭐 80%가 백신을 맞고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 가는 게 뭔가 겁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될 때쯤인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극장용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그 범주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서 그 가장 좀 뭐랄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의 연령층이 노년층과 저연령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주요 타겟의 연령층이 한 4살에서 7살 그 사이에서, 좀 많아야 뭐 한 9살 그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애들을 극장에다 놓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극장을 가는 게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놀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서 평상시 엄마가 못 먹게 했던 콜라도 좀 먹을 수 있고 팝콘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환경에서는 극장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음식 섭취가 전혀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서 얻는 만족감도 또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환경에서의 영유아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꼭 이거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아이를 타겟으로 한 모든 콘텐츠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들이었어요. 그럼 공연도 그랬고, 뭐 전시나 체험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그럼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 타겟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썩 좋은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극장들이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채우지 못한 관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영화들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콩순이 같은 어떠한 그런 인지도가 있는 일부 몇몇의 솔직히 애니메이션을 빼놓고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저연령의 애니메이션을 스크린에 과연 얼마만큼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스크린을. 그리고 이미 코로나 지금 2년이 되면서 너무 많은 영화가 지금 밀려 있거든요. 다 준비 단계예요. 코로나만 끝나봐라, 나는 개봉한다. 그럼 과연 콩순이와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경쟁할 상대가 미니 특공대나 뽀로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고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영화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좀 타임의 이슈, 그 다음에 그 오히려 많은 스크린을 잡는 것보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좋은 지역에
좀 한정된 스크린이지만 정말 그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가진 부모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빨리빨리 모일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딱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해갖고 스크린을 딱 잡아서 그 타임을 딱 치고 들어간다거나 좀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가서 개봉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단독 개봉, 와이드 개봉을 많이 선호했지만 최근에 이제 OTT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에 직접 개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작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도 콩순이 코로나 때 염두했던 플레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OTT 채널들하고 또 IPTV 쪽과 태핑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들어간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너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극장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미 승부수는 띄어졌고 판은 벌려졌고 극장으로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희한테 이제 과감한 선택,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이후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밀려있는 영화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쟁해야 될 해외 유수의 작품들이 있는데 콩순이가 그 사이에서 얼마만큼 스코어 내줄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우리가 다 먹자 라는 생각으로 개봉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어쨌거나 스코어가 나와줬으니까 첫날에 3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저희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날 개봉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래서 OTT 쪽은 염두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장이 열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니즈가 없는 것 같다, 그쪽.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상황?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라서 특별했다기보다는 못했던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특히 시사회 같은 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바이럴 효과가 큰 타겟층이다 보니까 작품에 저희가 좀 자부심? 우리 작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아름아름 조금씩 보여주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또 시사회를 여는 모험을 하기에는 또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죠. 당장 개봉날 어떻게 안 좋은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던 거, 오프라인에서 친구들 직접 만나고 뭐 미리 시사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배급사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OTT 같은 뉴 플랫폼에 직접 프리미어로 가는 거가 뭐 한편 경쟁 상대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OTT에 직접 이렇게 세일즈하는 게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이제 OTT에 몇 편의 작품을 직접 세일즈를 해봤지만 딱 그거는 극장에서 지금 상황상 도저히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는데 OTT에서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예, 최소한 뭐 극장으로 치면 몇만 이상 했을 때 수익을 우리가 맞춰주겠다. 사실 그게 저희한테는 당연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근데 아직도 사실 대다수의 제작사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영화 자체를 만들 때 극장에서 보게 하려고 만들었지 이거를 뭐 OTT에 해서 집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거가 사실은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제작사의 거의 한 7, 80%는 다 극장 개봉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로 뭔가 정말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OTT에 직접 세일즈하는 거는 되게 저는 한계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되게 극장에서 선택받기 어려워 보이는 좀 2부 리그 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선택지 하나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OTT라고 하는 이 플랫폼. 투자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 뭐 OTT 플랫폼을 고려는 하죠. 고려는 하는 부분인데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OTT가 보장해준다는 수익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가 않은 수익인 거죠.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N OTT나 뭐 WOTT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제작비가 10이면 내가 뭐 15를 쳐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은 뭐 제작비가 10이면 한 11이나 10.5 뭐 이렇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극장에서의 흥행을 기대하고서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수익의 가능성을 보고서 영화를 제작을 하셔서 극장 개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TT 플랫폼이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극장 개봉도 못하니까 그냥 제작비라도 어떻게 좀 건지면은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맞아. 아다리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게 또 맞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OTT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OTT용 영화냐, 극장에서 가는 영화냐라는 부분이 이제 한국 영화가 물론 많이 발전했고 제작비도 상당히 높은 뭐 이렇게 텐트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200억, 3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제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억, 300억의 제작비는 거의 중저예산 영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워너가 찍는다 뭐 그러니까 그 메이저 제작사들이 찍는 뭐 1억 불, 2억 불, 3억 불씩 들어가는 대형 블록버스터들은 분명히 극장 개봉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1,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만드는 영화들을 극장에서 흥행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OTT라는 데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쪽 시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걸 그냥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딱 포지션을 갖는 것보다는 OTT향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TV 시리즈를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그거를 넷플릭스나 예를 들어 왓챠나 뭐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거를 살까 했을 때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타겟, 그 OTT의 그 주요 타겟, 소비자층들이 어떤 컨텐츠를 요구하고, 애니메이션은 특히 어떤 장르의 어떤 스토리의 컨텐츠를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OTT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봉 하시면서 이런 선택도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배급사를 좀 대형 배급사, 미국 같은 배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인디 배급사를 통해서 한번 저예산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선택? 근데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배급사 선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린 확보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 외적으로 배급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저희도 고려는 했었죠. 한국에 어떤 배급사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장단점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메이저가 아닌 인디 쪽의 배급사분들은 작품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좋은 작품들을. 그러니까 좋은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좀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올인해서 해주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느껴질 수 있겠다.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마 메이저에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저희 작품이 이제 여러 작품 중에 하나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좀 있잖아요. 우리 거에 얼마만큼 신경 써줄까? 그때는 아마 우리 거에 좀 올인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서는 뭐 작품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제 바로.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양쪽의 니즈가 딱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네. 원하는 파트너였고, 맞습니다. 또 배우사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작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네. 모든 게 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케팅 쪽에서 보면 이제 부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매출의 한 축이 됩니다. 이 부가 타이밍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배급사와 신중히 상의해서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봉 첫 주에 판가름이 난다 보니까 이게 개봉 첫날 아니면 개봉 첫 주에 이제 판가름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빨리 접고 2차로 빨리 넘어가야 되냐 하는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극장에 틀다 보면 이제 관수나 이제 상영 횟수는 계속 주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선을 잘 정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국가 사업의 어떤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배급사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은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가 유통하는 스케줄 쪽에 오히려 원하시는 제일 좋은 날짜가 언제냐.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극장 중시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채워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봉관을 몇 개 이상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여기 물어보죠. 원하시는 가장 좋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받아서 그 날짜에 모시 서비스를 들어가는 문제가 없도록 스크린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는 국악판권사의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국가 판권 갔을 때 이제 경쟁자들과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충돌을 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성될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같이 가서 더 붐을 일으키는 방법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경쟁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콩순이 같은 경우는 개봉일도 같았었던 이제 크루즈 패밀리가 가장 저희가 신경이 좀 많이 쓰였었던 작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똑같이 3D 애니메이션이었고, 다른 건 이제 콩순이는 조금 더 키즈 타깃치고 이제 크루즈 패밀리는 좀 더 에이지가 커버리지가 더 넓으니까 이제 IPTV 쪽에서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저희 거는 약간 키즈 쪽으로 이제 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크루즈 패밀리는 영화, 애니 양쪽에서 다 이제 홍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피하는 선택. 네, 일주일 먼저 했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는 없으시고? 후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국내 애니메이션이 극장용으로 성공하기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좀 비장한 각오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국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국내 영화의 성공 문법이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바이벌이라도 하는 게 목적이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으면, 그럼 국내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극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이걸 꼽고 싶다. 우선 저희 투자를 많이 해보신 정물께서 먼저 한번 하시면서 이게 인사하고 대칭하겠습니다. 하나로 꼽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업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잘 갖춰진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타겟 시장,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스크린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산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유사한 콘텐츠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적정한 제작 비용에 대한 산정, 그리고 제작 규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를 잡느냐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좀 그런 사업 계획이 잘 갖춰진 애니메이션이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영화처럼 뭐 감독, 뭐 배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콩순이 이러면 참 좋겠죠. 좋겠는데 이게 어느 하나를 딱 짚기는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이게 극장에 들어가서 내가 한 뭐 20만, 30만, 50만, 100만의 관객을 내가 유치를 해야지라는 부분들보다는 내가 최소한 몇만의 타겟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갖추시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한편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투자 제안서를 좀 더 원하는 거죠. 원한다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 네네. 혹시 그런 작품을 기획 중이거나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오십시오. 언제든지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고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한 가지를 딱 꼽자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한 가지는 저는 확장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영유아 타겟의 애니메이션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1년에 30만 명도 애를 안 낳는 시대가 됐고 게다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마블을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옛날 같으면 뭐 한 12세까지도 볼만한 애니메이션이라면 지금은 그 애니메이션을 뭐 5살, 6살 밖에 못 보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엔 시장의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콩순이를 택했던 이유 중에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콩순이를 보고 이거는 단순히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충분히 어른들도 보고 울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넓은 타겟에서 소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앞으로 좀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확장성을 갖춘 작품이라면 언제든지 팀장님께 미팅해서 제안할 수 있다. 제가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 영화를 언급해서 너무 죄송한데 레드슈즈라는 작품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그 속편이 나와줘야 이걸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품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마당을 나온 감택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독이 11년 거의 10년, 11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키워놓은 자산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박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물론 많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쌓아나오는 게 없어지기 전에 빨리 후속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팀장님 말씀은 조금 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확장성과 네. 영속성. 네네. 그래서 확장성과 영속성으로 성공의 어떤 키워드를 말씀하셨고 마케팅을 담당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 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모님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내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뭔지가 좀 명확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OTT에서 개봉을 할 건데 제작비 뭐 20억, 30억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 사실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IP를 만났다고 해서 그걸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IP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예산 계획 이런 걸 이제 꼼꼼히 좀 챙겨 가셔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성공이라는 게 뭐 200만, 100만이 들어야지만 성공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어떤 목표치를 채울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약간 직시하고 가질 수 있는 계획들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나름대로 좋게 잘 설정하시고 그게 달성되면 성공이라고 하셔야지 주변의 상황을 너무 의식해서 그게 안 되면 나는 성공이 아니야라고 그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기획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